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술 한 잔 더 따르시게. 오늘 밤 우리는 고상한 이야기, 인생 철학이나 메마른 도덕 강의를 하지 않을 걸세.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아마 우리처럼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모는 남자들 90%가 겪었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더 심하게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걸세. 여자의 지극한 헌신과 남자의 치명적인 무심함에 대한 이야기라네. 여보게들, 내 친구들, 자네들은 마지막으로 자네 여인의 가장 은밀하고 신성한 곳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본 적이 언제인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습관이 되어버린 성교 중에 성급하고 기계적인 접촉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정한 접촉에 대해 말하고 있네. 영혼 전체로 하는 접촉. 자네의 손끝이 단지 부드럽고 축축한 살결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까지 느끼는 그런 접촉. 자네가 정복자가 아니라 성질을 경건하게 탐험하는 순례자가 되는 그런 접촉 말일세. 나는 많은 친구들이 머뭇거리거나 심지어는 기억조차 못할 거라고 장담하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남자들은 그 섬세한 기술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친밀함을 목적지, 완수해야 할 행동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매혹적인 여정 전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네. 우리는 장군의 성급함으로 전투에 돌입하면서 그 전에 연인의 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네. 수많은 비바람을 함께 헤쳐온 배우자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 수천 마디의 말다툼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네. 우리의 두 손은 더 이상 서로를 찾는 법을 모르고 우리의 입술은 이제 자식들과 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네.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의 천국이 아니라 두 외로운 영혼의 차가운 무덤이 되어버렸네. 오늘 밤 나는 자네들에게 의학이나 심리학에 대해 강연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메마르고 맛이 없지. 나는 자네들에게 하나의 이야기, 잊혀진 에덴 동산으로 가는 지도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세월의 비바람에 메마르고 황폐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정원.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깊이 잠들어 부지런하고 존중심 가득한 정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정원. 물뿐만 아니라 입맞춤으로 물을 주고 달콤한 말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로 걸음을 주는 법을 아는 그런 정원사 말일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게. 친구들, 그 젊은 시절 우리가 처음으로 한 소녀의 금단의 정원에 들어서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떨었고 설렜으며 미친 듯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구석구석을 탐험했지. 우리는 입술, 혀, 손가락으로 모든 윤곽을 그려내고 모든 민감한 지점을 찾아냈지. 우리는 고양이 같은 희미한 신음, 가쁜 숨소리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었네. 우리는 진정한 예술가였고 탐험가였지. 하지만 삶, 걱정거리, 압박감이 우리를 게으른 기계공으로 만들어버렸네. 우리는 그저 기계를 켜고 익숙한 절차에 따라 작동시킨 다음 일이 끝나면 기계를 끌 뿐이었지. 우리는 더 이상 기름을 치거나 닦거나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네. 그리고 기계가 말썽을 부리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우리는 놀라워했지. 우리는 기계가 낡고 고장났다고 탓하냈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 무심한 기계공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렸지. 우리의 여인, 그녀의 몸은 기계가 아니네. 그건 정원이라네. 매일 보살핌이 필요한 정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은 그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신비로운 꽃이라네. 그건 단지 성기가 아니야. 그건 여성성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깊은 쾌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네. 그곳을 만지는 것은 단지 육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영혼을 만지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곳을 어떻게 만지는가? 거칠게, 성급하게.
이기적으로 우리는 최종 목표만 생각하고 전이라는 예술 전체를 잊어버리네. 우리는 그 꽃이 피어나려면 입맞춤으로 물을 주고 부드러운 애무로 어루만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네. 그 꽃은 받아들여지기 전에 안정과 존중을 느껴야 완전히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내 아내의 친구인 73세민 여사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증거라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지. 언니, 나도 가끔은 남편의 퐁, 입맞춤이 그리워요. 하지만 거울 속의 나를 보면 두려워져요. 피부는 주름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몸매는 더 이상 날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도 나 자신처럼 메마르고 늙어버렸어요. 내 자신이 너무 추하게 느껴져요. 남편이 그런 늙어빠진 것을 만지는 걸 원치 않아요. 부끄러워요. 남편이 실망하고 혐오감을 느낄까봐 두려워요. 보았는가? 여자의 고통은 얼마나 깊고 복잡한가? 그건 단지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야. 그건 심리적인 위기, 자신감의 위기, 더 이상 갈망의 대상이 되는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대한 위기라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심하게 성급하게 요구할 때 우리는 무심코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네. 우리는 그들을 더 멀리 밀어내고 그들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정원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네. 오늘 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배울 걸세. 정원사, 예술가가 되는 법을 다시 배울 걸세. 여자의 은밀한 신호를 읽는 법을 다시 배울 걸세. 우리의 손, 입술로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시든 꽃을 다시 활짝 피게 하는 법을 다시 배울 걸세. 이건 기술에 대한 교훈이 아니야. 이건 사랑에 대한 교훈이라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 인내,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는 이해로 표현되는 사랑. 준비하게 친구들. 에덴 동산으로의 여정이 곧 시작될 걸세. 그리고 그 여정은 자네들이 겪어본 어떤 모험보다도 더 아름다울 걸세.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은밀한 고통, 왕위를 잃은 왕의 그 감정과 마주했지. 이제 더 이상 한탄하며 앉아있지만은 말게, 술을 더 따르고 귀 기울여 듣게. 왜냐하면 이 장창은 바로 보물지도로 가는 길이며 왕국 전체에 평온과 준비태세를 명령할 그 자비로운 장군을 소환하는 비법이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의학,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걸세. 우리는 그것을 권력,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자네의 손이 어떻게 잠든 불의 용을 깨우는 마법 지팡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걸세.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잔인한 말을 하곤 하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라네. 그들이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편리한 거짓말이자 우리가 항복하게 만드는 완벽한 핑계지. 맞아. 우리 몸은 변하네. 20대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흐름은 더 이상 없고 혈관도 새 고무줄처럼 탄력 있지는 않지. 하지만 그건 우리 남성성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야. 남자의 몸은 경이롭네.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놀라운 회복력, 고유의 지혜가 있네. 우리 몸을 복잡한 왕국이라고 상상해보게. 남쪽 수도에 있는 왕이 위험 있게 고개를 쳐들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네. 높은 궁전에 있는 뇌는 갈망의 명령, 최고 명령을 내리는 두뇌 중심부라네. 신경계는 정해사절단 네트워크처럼 웅장한 척추를 통해 빛의 속도로 소식을 전하며 먼 영토까지 도달해야 하네. 그리고 즉 정예부대는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동원되고 순환되어 마지막 요새로 쏟아져 들어가 그곳을 힘으로 가득 채워야 하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왕국을 지배하기 위해 항상 다투는 두 장군에게 있네. 첫 번째 장군, 성급하고 항상 경계태세인 그의 이름은 교감신경이라네.
우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 걱정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내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이 장군이 즉시 지휘권을 잡네. 그는 왕국 전체의 전투 태세를 명령하지.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숨은 얕고 가빠지며 근육은 굳어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쪽 수도로 가는 주요 도로를 포함한 모든 불필요한 혈관을 폐쇄하라고 명령하네. 그는 그것이 왕국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파괴하고 있는 것이지. 뇌궁전의 명령은 여전히 내려지고 갈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군대는 도착할 수 없네. 길이 막힌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노력할수록, 더 걱정할수록, 실패를 더 두려워할수록 더 비참하게 실패하는 이유라네.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고 있는 걸세. 반대로 또 다른 장군, 현명하고 자비로우며 강력한 그의 이름은 부교감 신경이라네. 이 장군은 왕국이 평화롭고 편안하며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만 지휘권을 잡네. 자네가 명상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배우자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낄 때 이 자비로운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는 왕국 전체에 휴식을 명령하지.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숨은 깊고 고르게 되며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네. 그리고 가장 기적적인 것은 그가 모든 혈관, 특히 남쪽 수도로 가는 길을 활짝 열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지. 그는 피해 군대에게 말하네. 전진하라. 쏟아져 들어가라. 우리의 요새를 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라. 피는 방해받지 않고 힘차게 흘러 요새의 모든 동굴,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고 부드러운 것을 단단한 기둥, 힘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네. 바로 그거라네. 친구들, 비밀은 군대를 더 만들거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군대는 여전히 그곳에 여전히 강력하네. 비밀은 어떻게 그 성급한 교감, 장군을 끌어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권을 잡도록 현명한 부교감 장군을 초대하는가에 있네.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할 세계의 혈자리는 마술이나 미신 같은 게 아니야. 그건 과학적으로 우리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명된 세계의 황금 열쇠, 세계의 비밀 스위치라네. 그건 우리 자신의 손으로 몸과 소통하고 전투 상태에서 사랑 상태로 전환하라고 명령하는 방법이라네. 75세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 손 서방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증거라네. 그는 평생을 스트레스와 책임감 속에서 살았지. 은퇴 후에도 그의 머리는 쉴 틈이 없었네. 교감, 장군이 수십 년 동안 그의 왕국을 지배했지. 그는 거의 포기했고 자신의 왕이 서거했다고 받아들였네. 그는 아내 옆에 누워 있을 때 죄책감과 무력감만을 느꼈다고 내게 말했네. 그의 아내는 섬세한 여자라 이해하고 한마디의 질책도 없었지만 바로 그 동정 어린 침묵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네. 나는 그에게 이 세계의 황금 열쇠의 비밀을 알려주었네. 나는 그에게 말했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오. 잊어버리시오. 매일 90초를 할애하여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그 자비로운 장군을 다시 초대하는 법을 배우시오. 처음에는 그도 매우 회의적이었네. 혈자리 몇 개 누른다고 뭐가 되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따랐네. 첫 주에는 그가 말했듯이 아무 일도 없었지만 잠을 더 잘 자고 잡생각이 줄어들었다고 했네. 그것이 바로 부교감. 장군이 다시 영향력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지. 둘째 주에 기적이 일어났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연스럽게 아침 발기를 경험했네. 그가 영원히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이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네. 그 느낌 10년 만에 다시 느꼈어. 화장실에 서서 거울을 보며 기쁨에 겨워 거의 울 뻔했어. 나는 다 늙은 놈이 아니었어. 나는 여전히 남자였던 거야. 그의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니네. 수천의 다른 남자들도 비슷한 부활을 경험했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단지 올바른 문을 열 올바른 열쇠를 찾았을 뿐, 그들은 자신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네. 그러니 나의 친구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결코 믿지 말게. 그건 패배자들의 말이라네. 우리는 전사라네. 몇 번의 전투에서 졌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불꽃은 여전히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젊음의 성급함이 아니라 반평생을 살아온 남자의 지혜로 그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법을 배울 걸세. 준비하게. 세계의 황금 열쇠가 자네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네?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정화의 의식을 함께 거쳤고 자신의 몸을 신성한 사원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네. 우리는 육체적 청결이 기본이며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바쳐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했지. 하지만 친구들,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사원이라도 영혼이 없고 교감이 없다면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네.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 그리고 우리 춤의 승화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영혼의 청결과 소통의 기술이라네. 이제 우리는 춤을 기술적인 공연에서 두 영혼의 대화, 살각과 숨결,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침묵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바꿀 시간이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란 여사가 말했듯이 세월의 흔적이 밴 자신의 몸에 대한 여자의 자격지심이라네. 주름진 피부, 나온 배, 처진 가슴. 그녀들은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 더 이상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 그리고 그녀들은 우리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단정해버리지. 그녀들은 우리가 실망하고 혐오할까봐 두려워만 해. 그리고 바로 이때가 우리 남자들이 진정한 남성성을 보여줄 순간이라네. 남성성이란 젊은 시절처럼 정력이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 나이의 남성성은 마음의 관대함과 손길의 섬세함에 있네. 그녀가 자신의 몸을 다시 사랑하도록 돕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 라는 말 공허하게 들릴 뿐이지 행동으로 보여주게. 그녀를 안을 때 그냥 건성으로 안지 말게 꽉 껴안아. 그녀의 몸을 자네의 몸에 밀착시키게. 그녀가 자네 가슴의 견고함, 그녀를 감싸는 자네 몸의 온기를 느끼게 하게. 그리고 아마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게. 자네의 손이 탐험하게 하게. 성급하기가 아니라 감상하듯이 그녀의 배에 손을 얹게.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출산에 희미한 튼살이 있는 그곳에 스쳐 지나가지 말게. 멈추게. 마치 귀한 유물을 어루만지듯 그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게. 허리를 숙여 그곳에 입을 맞추게. 혐오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직 감사함만을 담은 입맞춤을. 그 입맞춤은 말없이 이렇게 말하네. 나는 이 흔적들까지도 사랑하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의 희생에 대한 증거이니까. 그 행동의 힘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건 그녀 마음속의 모든 열등감을 산산조각 낼 걸세. 그건 수치심을 자부심으로 바꿀 걸세. 그리고 그녀의 가슴, 더 이상 탄력 있거나 당당하게 솟아있지 않지.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며 추억의 하늘을 품고 있네. 그곳을 만질 때 굶주린 젊은 놈처럼 거칠게 주무르지 말게. 손바닥 전체로 그것을 감싸 안게. 그 무게감, 그 부드러움을 느껴보게. 부드럽게 문지르고 허리를 숙여 자네의 입술과 혀로 탐험하게. 검게 변한 유륜의 입을 맞추고 예전처럼 민감하지 않은 유두를 부드럽게 매만져주게. 마치 젖을 찾는 아이처럼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그 행동은 그녀 안에 가장 깊은 모성 본능, 여성 본능을 깨울 걸세. 그건 그녀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여성성 그 자체로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걸세. 친밀함이 더 깊어져. 춤이 마지막 합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반드시 젊은 시절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젊음은 속도, 힘, 단거리 경주지만 늙음은 유연함, 섬세함, 느리고 황홀한 왈츠라네.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잊어버리게. 느끼는 것 집중하게. 그 가까움이 자네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춤이 되게 하게. 입맞춤으로 시작하게. 입술에 하는 성급한 입맞춤이 아니라 입술의 여정을, 눈꺼풀, 코끝, 입가에 입을 맞추게, 목, 어깨, 쇄골에 입을 맞추게, 그리고 그 입맞춤이 더 낮은 곳, 더 신비롭고 축축한 땅으로 내려가게 하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입을 통한 친밀함에 대해 위생이나 민감한 문제를 걱정하네. 하지만 친구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네. 두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고 욕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네. 오직 헌신과 받아들임만이 있을 뿐. 성소 앞의 순례자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자네의 입술과 혀를 붓처럼 사용하여 그녀의 가장 신성한 땅 위에 관능적인 시를 쓰게. 모든 주름, 모든 구석을 탐험하게. 그녀의 희미한 신음, 가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그것이 가장 귀중한 지침이라네. 그녀가 아마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감각, 요구에서가 아니라 자네의 헌신에서 오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네는 그녀에게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네 자신을 편견과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네. 자네는 진정한 연인, 사랑의 예술가가 될 걸세.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되면 명령하지 말고 안내하게. 그녀의 호기심이 길을 이끌게 하게. 자네의 몸 또한 탐험할 땅이며 민감한 지점이 있고 깨어나길 갈망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친밀함은 일방통행이 아니네. 그건 교환이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주고받음이라네. 내 친구. 8세의 손서방은 이 춤을 적용한 후 자신의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았다고 털어놓았네. 그가 말했지. 예전에는 그 일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 자신과 그녀에게 압박을 가했지. 하지만 지금은 친밀함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떤 날은 그냥 껴안고 자. 어떤 날은 그냥 마사지만 해주지. 어떤 날은 어린애들처럼 서로를 애무하기만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그의 아내의 변화는 더욱 기적적이었네. 그녀는 더 밝아지고 더 많이 웃고 감정 표현에 더 적극적이 되었네. 그녀는 그에게 말했지. 고마워요. 정원이 가을에 접어들어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리고 그것이 친구들, 바로 황혼역 친밀함의 아름다움이라네. 그건 완벽함, 젊음의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건 받아들여진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사랑받는 주름의 아름다움, 시간을 통해 시험받고 더욱 깊고 열정적으로 변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네.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첫춤 사위를 함께 거쳤고 존중과 재발견의 기술을 배웠네. 우리는 아무리 잠재력이 큰 정원이라도 부지런한 정원사가 없으면 황폐해진다는 것을 이해했지. 이제 우리는 이 춤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걸세? 이건 단지 얼음을 녹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녹은 물을 격렬한 강물, 열정과 완전한 합일, 그리고 오직 황혼역에만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움의 강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네? 내 친구, 18세의 하이서방은 첫 춤사위로 아내의 정원에 문을 다시 여는 데 성공한 후 새로운 고민을 안고 나를 찾아왔네. 그가 말했지. 이봐, 자네 말대로 했어.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 마사지도 허락했고 내 포옹에 화답했지. 하지만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려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봐 두려워. 내 안의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배신할까봐 두려워. 하이서방의 두려움, 그건 우리 중 많은 이들의 공통된 두려움이라네. 우리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바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며 가장 교활한 교감 장군이라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대답은 친구들,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네. 그 일이 반드시 화려한 주요 행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게.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잊어버리게. 이 나이의 친밀함은 정해진 코스 요리가 아니라 풍성한 뷔페와 같네.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고 메인 요리가 항상 가장 맛있는 것은 아니지. 전의를 바로 잔치, 그 자체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게. 존중과 신뢰의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 그녀의 몸이 긴장을 풀고 자네의 접촉에 화답할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네. 자네의 입술과 혀를 용감한 탐험가처럼 사용하게. 안전한 땅, 즉 목, 어깨, 목덜미에서부터 시작하게. 가볍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깊고 길게 이어지는 입맞춤. 해안에 부딪히는 작은 파도 같은 가벼운 핥음으로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그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자네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네. 아래로, 쇄골, 가슴골로 내려가게. 혀로 원을 그리고 모든 작은 오목한 부분을 탐험하게. 자네 입의 따뜻함과 축축함이 잠들어 있던 피부를 다시 깨우게 하게. 그리고 정원에 도착했을 때 서둘러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게. 주변 지역을 탐험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부드럽고 민감한 아랫배, 자극으로 가득 찬 금단의 땅인 허벅지 안쪽,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어루만지고 마사지하게. 장미 꽃잎을 뿌리듯 그곳에 입맞춤을 하라. 성전, 주변의 모든 땅이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재래를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게. 그리고 바로 그 꽃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여러 꽃잎을 가진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단 한 지점에만 집중하지 말게. 자네의 혀를 나비처럼 사용하여 날아다니며 모든 꽃잎을 탐험하게. 숨겨진 진주를 찾되 맹렬하게 공격하지 말게. 그것을 애무하고 희롱하게. 리듬을 바꾸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그것이 자네를 보물로 이끄는 지도라네. 그녀가 더 격렬하게 신음할 때 그건 자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녀가 살짝 몸을 뒤척일 때 그건 자네가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는 뜻이네. 이 혀의 춤은 예술이라네. 힘이 아니라 섬세함과 공감을 요구하지. 자네가 이 예술을 마스터할 수 있을 때 자네는 그녀에게 아마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황홀경을 선사할 능력을 갖게 될 걸세.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네의 헌신, 자네의 베풀면서 오는 황홀경을. 그리고 한 여자가 그런 극도의 황홀경을 경험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완전히 신뢰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네에게 화답할 준비가 될 걸세. 그녀의 몸에 대한 자격지심은 사라질 걸세. 왜냐하면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주름이나 뱃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그녀는 오직 쾌감과 자네가 그녀에게 바치는 숭배만을 느낄 걸세. 자네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네. 당신의 몸은 어떻게 변하든 나에게는 끝없는 기쁨의 원천이요. 나는 당신의 살갗 한 뼘 한 뼘을 사랑하오. 그리고 자네에게 이 베푸는 행위 또한 해방이라네. 그건 자네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시키지. 자네는 더 이상 왕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네. 왜냐하면 자네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녀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압박감이 사라졌을 때 기적이 일어날 걸세? 교감, 장군은 더 이상 나타날 이유가 없을 걸세. 부교감 장군이 완전히 지휘권을 잡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왕은 완전히 이완되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약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갈망, 연인의 열정에 대한 화답으로 저절로 고개를 쳐들 걸세.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요 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지.
두 사람 모두 원한다면.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걸세. 그건 더 이상 성급한 경주가 아니라 준비되고 깨어난 두 몸의 느린 합일, 향유가 될 걸세. 자신의 낙원을 되찾은 내 친구. 친서방은 한 가지 비결을 공유했네. 그가 말했지? 이제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 어떤 날 저녁은 입과 손으로만 서로를 애무하지.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엄청나게 만족스러워. 어떤 날은 그녀가 내 품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 황홀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의 어떤 해소보다도 더 행복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작동하더군.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역설이라네.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실패하네. 더 사심 없이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돌려받게 되네. 자, 친구들. 나이의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이 친밀함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것을 막게 두지 말게. 그것을 놀이, 모험으로 만들게. 창의적인 연인, 민감한 예술가가 되게 자네의 온몸, 온 영혼을 사용하여 자네 여인의 몸 위에 열정적인 영화를 그려나가게. 황혼역 친밀함의 아름다움은 발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섬세함, 입맞춤의 부드러움,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두 영혼의 깊은 이해에 있네. 그건 깊고 그윽한 아름다움이며 젊음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매혹적이라네. 그것이 바로 황혼의 불꽃, 눈부시지는 않지만 길의 끝까지 두 심장을 따뜻하게 하게 하기에 충분한 온기를 가진 불꽃이라네.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오늘 밤 긴 여정을 함께 했네. 우리는 냉혹한 진실과 마주했고 자신의 몸을 사원처럼 정화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해의 춤에서 서툰 첫걸음을 떼었지. 우리는 도구를 가졌고 지도를 가졌네. 하지만 무기와 지도를 손에 쥔 군인이 돌격할 용기가 없고 승리를 유지할 전략이 없다면 결국 다시 패배할 뿐이네. 이 마지막 장은 결말이 아니야. 아니, 그건 단지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라고 촉구하는 밤중에 울려 퍼지는 뿔나팔 소리이며 하나의 호소라네. 이제 뜨거운 하룻밤을 뜨거운 삶으로 다시 지핀 불꽃을 영원한 불길로 바꿀 시간이네. 손서방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았네. 그건 그들의 청춘보다 더 찬란한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지. 비극이 지나가고 후회와 용서의 눈물이 흐른 후 그들은 환자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붕괴의 경계를 함께 넘어 반대편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왔네. 손서방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감동으로 내게 말했네. 그가 말하길, 이봐,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예전 같은 그런 욕망은 더 이상 없었지. 대신 마음이 아플 정도로 깊은 애정과 존경심만이 느껴졌어.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눈가의 주름을 보면서 그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그는 서두르지 않았네. 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의식을 행했지.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깨끗이 씻었네. 자신의 몸을 가장 순수한 선물로 만들었지. 그리고 그는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 침대 곁으로 갔네. 그는 민감한 곳을 건드리지 않았네. 그는 그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의 지친 두 발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네. 그는 그녀 손등에 검버섯에 입을 맞추었네. 민 여사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울었네.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오직 감동의 눈물이었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네. 춤을 시작한 것은 바로 민 여사였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네. 언제나와는 전혀 다른 키스였지. 더 이상 어색함도 인내도 없었네. 그건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해방된 한 여자의 갈망의 키스였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네. 당신을 원해요. 옛날처럼. 그 말 한마디가 친구들
어떤 정력제보다도 더 강력했네. 그건 손서방 안의 야수를 깨웠지만 이번에는 맹목적인 야수가 아니었네. 그건 사랑과 존경으로 길들여진 야수였지. 손서방이 말하길 그날 밤 그들은 전에 없던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네. 젊은 시절의 성급한 교합이 아니었네. 그건 느린 탐험이었지. 그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녀의 살갗 한 뼘 한 뼘을 다시 발견했네. 그는 그녀 배의 튼살 자국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전리품처럼 그 위에 입을 맞추었네. 그는 자식들을 키워낸 부드러운 가슴에서 매혹을 느꼈네. 그는 예술가처럼 자신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그녀의 몸 위에 보이지 않는 예술 작품을 그려냈고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황홀경 속에서 떨고 신음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민 여사.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었네. 그녀는 댄스 파트너, 연인, 심지어는 여성 사냥꾼이 되었지. 그녀의 주름진 손 또한 그의 몸 위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땅을 깨우는 모험을 시작했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열정으로 그의 키스에 화답했네. 그날 밤 그들의 합일은 단지 두 육체의 접촉이 아니었네. 그건 대화였고 두 영혼의 열정적인 응답이었네. 더 이상 거리도 비밀도 수치심도 없었지. 오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벌거벗음, 완전하고 신성한 합일만이 있었네. 사랑 후에 그들은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자지 않았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살과 살을 맞대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들었네. 민 여사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속삭였네. 고마워요. 다시 여자가 되게 해줘서. 손서방은 그저 그녀를 꽉 껴안을 수밖에 없었네. 늙은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 그는 단지 아내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네. 그는 평생의 연인을 되찾은 것이었네. 보았는가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네. 진실과 마주할 용기에 대한 보상, 배우고 변화할 인내심에 대한 보상, 남자의 자존심 위에 사랑과 존경을 놓은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은 찰나의 쾌감이 아니라 깊은 연결, 관계 전체의 부활, 두 사람을 마지막 숨결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네. 그러니 내 결론은 이게 전부라네. 읽고 그냥 넘기지 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일이면 잊어버리지 말게. 행동하게. 바로 오늘 밤. 자네 곁에 앉아있는 반평생을.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그 여인을 바라보게. 그녀의 눈과 주름을 보게. 그건 그녀가 자네와 가족을 위해 바친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라네. 희끗희끗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게. 그건 결코 낡지 않을 사랑 위에 내려앉은 시간의 먼지라네. 그리고 손을 내밀게. 그녀를 만지게. 두 사람만의 춤을 시작하게. 느리고 부드럽고 관능으로 가득 찬 춤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툴고 어색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건 시작이라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결코 끝나지 않을 걸세. 그건 두 사람의 황혼역 세월의 배경음악이 되어 그 세월의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황홀한 춤으로 만들어줄 걸세. 인생의 마지막 세월을 침묵과 후회 속에서 흘려보내지 말게. 두 사람 중 하나가 쓰러진 후에야 자신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지 말게. 자네들 안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네.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숯불이라네. 집중의 숨결 한 번, 부드러움의 바람 한 줄기면 그것은 다시 타올라. 긴 겨울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할 걸세. 가보게. 나의 친구들, 자네들 안의 예술가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자네들의 귀한 악기, 평생의 음악을 연주해온 그 악기 또한 부활의 가장 멋진 선율을 연주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네. 이 마지막 세월을 슬프고 지루한 마지막 장이 아니라 찬란한 클라이맥스, 황홀하고 끝없는 마지막 춤으로 만들게.